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국 기업의 이익만을 위하여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수출을 금지하려는 미국 정부가 또다시 최악의 오판을 했다가 중국 공군의 신형 전투기 J-21 태평양 지역에 대량 배치에 충격을 먹고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대한민국에게 직접 공군력 강화를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 공군의 J-20 전투기가 70대 이상 추가 배치되자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조해 강력한 수단들을 모두 이용한다고 말로는 선포했지만 그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개발에 반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매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중국 공군을 제압하고 압박하려면 미국의 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5세대급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우리 대한민국 공군을 강력하게 밀어줘야 하는 게 정상인데요. 미국이 왜 KF-21 전투기의 개발을 도와줘야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대표 전투기인 F-35B 전투기와 폭장량 대비 2배 가까이 강력한 KF-21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 자체가 적 함대 및 적 항공모함에게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공대공 작전면에서 미사일 무장량이 많을수록 적 전투기 요격 확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KF-21 전투기는 여러 면에서 중국 공군과 해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주한미군과 회담 당시 우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서로 고려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정작 미국 정부는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고 판단을 잘못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바로 미국 내 자국 방산기업 살리기를 중시해 록히드 마틴과 보잉을 위해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에 관하여 새로운 특집을 잡기 시작한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미사일 무장들의 사용 중인 시커 기술의 특허가 미국에게 있다며 사용할 때마다 자신들의 허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이런 일들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닌데요. F-35 전투기를 도입을 하면 기술 이전을 해준다던 록히드 마틴의 거짓말로 일어난 4대 핵심 장비 사건 이후 미국 방산기업들의 KF-21 전투기 방해 행보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작년에만 해도 F-414 엔진을 사용 중인 KF-21 전투기에게 엔진 로열티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미국 방산기업들은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 정부가 잡으라는 중국은 안 잡고 쓸데없는 행동만 저지르자 미국 정부에게 반기를 드는 미국 내 실용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않는다면 단기간 내에 미국의 태평양 지역 영향권은 완전히 소멸할 것이다 라고 발언한 사람이 전 퍼시픽 주둔 공군 총관이자 현 미 공군의 전략 분석과 패터슨 마셜인데요. 그는 추가적으로 어서 빨리 한국 등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에 대한 규제들을 철폐하고 KF-21 전투기의 개발을 더 이상 방해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미국 정부에게 반기를 든 이유는 바로 중국이 태평양 해역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항공모함을 7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건조하길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중국마저도 핵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을 추가적으로 건조한다고 선포함으로써 중국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 방식은 완벽히 물 건너가고 군비 경쟁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오로지 생존을 위하여 끝없는 공군 전력 강화를 통한 대함 대잠 능력 보유와 KF-21 전투기 추가 생산만이 유일한 정답인 게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자 상황 수습에 나섰으며 미국 정부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합의를 통해 한국 군사력의 전력 협력을 인정하고 말았는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중국이 군비 증강을 계속해서 할수록 한국군도 마찬가지로 무기 개발에 적합한 명분이 생기며 세계 최강급 대전략 무기들을 보유하기가 매우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미사일 형태인 사거리 1500km
공중 발사형 순항 미사일 보유와 함께 미국 역시 한국과 군사력을 강화시켜 지금이라도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자는 여론이 미국 의회에서 하나 둘씩 나오고 있었으며, 새로운 협의가 개최되는 다음 달 순항 미사일에 관한 통합 데이터 링크를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이 보유할 미사일이 사거리가 2000km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베이징과 상하이는 물론 광둥성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결정적인 장점들을 설명했는데요. 스크램제트 엔진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마하 7 이상의 속력과 사거리 확대가 수월해지며, 이것은 미국이 독단적으로 태평양을 방어하기 위한 증가 부담을 3배 가까이 줄이고 중국을 향한 태평양 압박 작전에 적합하도록 더 이상 미국의 단독 작전이 아닌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와 협력이 활성화된 주요 이유입니다. 즉, 중국이 먼저 선을 넘어 핵 추진을 이용한 항공모함을 태평양 해상에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에 맞서 대한민국에서도 KF-21 전투기와 신무기인 항공모함 체계 개발을 서서히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연례적으로 개최되던 한미안보회의에서 한국의 전홍도 원자력 보유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표명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F-21 함재기를 활용한 핵 추진 항공모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의 이륙 방식인 스토바 방식과 케토바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냐에 대해 논쟁거리가 되어 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 중공업 항공모함은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과 기술 협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고, 짧은 활주로만으로 이륙이 가능한 케토바 방식은 많은 전력을 잡아먹는 캐터펄트 사출기를 사용하기 위해 원자력 출력을 이용한 고출력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는데요. KF-21 함재기에 관한 사안처럼 처음 한국은 경항모 급으로 건조를 추진하였으나, 중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구성과 구축함, 추가 건조 등 중국의 군사 전력 상승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강은 더욱 위협적이게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전홍도 핵추진 항공모함인데요. 현재 유럽의 프랑스 사례처럼 전홍도 수준의 추진 방식으로 7만 톤급 항공모함을 채택한다면,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의 원자력의 힘을 이용한 캐터펄트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즉, 캐터펄트가 형성된다면 이착륙 분야에서 굳이 수직 이착륙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며, KF-21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발 중인 카이의 행보와 맞물리는 계획임은 확실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